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3주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단 카피 중에서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 플라이스, 가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거, 가격에 대한 얘기 했고요. 오늘은 이제 플레이스, 유통에 대한 부분 검토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결론적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상황이 오진 않는 거니까 카피라고 하는 이제 카피 중에 지금 이제 두 가지는 한 거죠. 이제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가격에 대한 거, 프라이스. 오늘은 플레이스. 예. 어떤 곳을 어떤 곳에서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유통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는 두 가지 유통을 이제 이원화하겠다. 뭐 그러니까 이제 컨조인트 분석을 했더니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지는데 컨조인트가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큰 덩어리로 잡았을 때 분류가 되는 그런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지금 한다면은 인터넷 SNS가 1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그 한 덩어리 큰 덩어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검토하다 보니까 이제 빠져 있는데 지금 한다면 뭐 인스타그램 아니면 더 분류할 것 같아요. 뭐 인스타그램으로 할 거냐, 뭐 유튜브로 할 거냐,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어디 할 거냐, 뭐 온라인만 더 집중적으로 더 세분화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조인트 분석을 한다면 이제 그렇게 덩어리 들어가는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 당시에 이제 시점으로 가서 백화점, 동네 인터넷, 뭐 인터넷이 이게 있네요. 근데 이제 동네 플러스 인터넷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적게 잡았습니다. 근데도 이제 굉장히 수요가 또 적어가지고 빼버렸어요. 얘는 이제 땡이다. 이제 스포츠 전문샵, 브랜드샵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같으면 동네 자도 빼고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분석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정도네. 다시 좀 얘기를 하면 이제 컨조인트 분석에서 백화점, 동네 플러스 인터넷, 스포츠 전문점, 브랜드샵 네 가지로 분류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도 따로따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뭉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은 거죠. 효용값이. 그래서 이제 큰 덩어리 두 개가 백화점과 스포츠 전문샵 두 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개로 유통을 하겠다. 얘기가 되겠고요. 스포츠 전문점에서 스포츠 전문 화장품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백화점은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 확립을 해서 판매방 확보를 통해 MS 증가를 시키겠다. 그런 이제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통 채널로서의 그 피트니스 센터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스포츠 전문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 이제 스포츠 용품점, 피트니스 센터, 그다음에 요가 필라테스, 스파 마사지 샵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 개별 스포츠 전문점에 대한 선호도를 보니까 피트니스 센터가 이제 반 이상이다. 스포츠 용품점, 요가 필라테스, 스파 마사지 샵.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가 지금 뭐 51.8%니까 여기를 뺄 수는 없겠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시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면 SNS가 이제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석을 해보면 빠질 수는 없을 거다. 지금 한다면. 그래서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서 스포츠 화장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제 민감도가 낮고 운동과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20, 30대 남성이 찾는 고품격 피트니스 센터, 브랜드 프랜차이즈 클럽, 주상복합 아파트 내 헬스클럽, 번화가에 위치한 피트니스 센터, 호텔 피트니스 센터는 빼버렸네요. 동네 단지 내 헬스클럽도 다 빼버리고 고급인데 호텔은 20, 30대가 가기 좀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볼 때 20, 30대에서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초기 유통업체를 선정했을 때 이게 보면은 이제 해 브랜드 프랜차이즈 클럽, 그래서 압구정동, 뭐 일산, 신촌, 방배남, 서초 굉장히 많네요. 지금 똑같은 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더 늘었겠죠. 피트니스 센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만 이렇고 사실 이제 경기도로 가면 그렇죠. 그래도 뭐 분당 정도는 지금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분당 일산은 고려를 했고 주상복합 뭐 강남에 있는 주상복합 헬스클럽 거의 다 있죠. 주상복합에 가면 지금도 막 이런 피트니스 센터 가면 엄청 많. 더 늘으면 더 늘었지.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뭐 진짜 뭐 로데오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다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또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피트니스 유통 세부 전략으로 해서 쉬는 공간, 쉬는 공간에 위치를 시키자. 그런 를 갖고 여기 이제 매니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4, 50, 40%에서 50%가 남자분이고 피부나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또 전문 스포츠 전문 화장품이라면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도 하고 싶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향수에 대한 거는 따로 또 띄어서 어, 분석을 했는데 소비자 특성을 보니까 화장품과 별개의 제품으로 인식을 하더라. 사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특성상 쿨한 향, 그다음에 통일된 하나의 향은 제품 라인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제품 특성은 브랜드 이미지 선호, 제품의 감성 제품, 별도의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네. 이제 브랜드 샵, 인터넷, 면세점, 네. 이런 쪽으로 자 선물용도 많이 판매가 되니까 그래서 진출을 했다. 것 같습니다. 이제 향수는 좀 달랐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게 된 것 같고, 예. 마케팅 이제 믹스에서 이제 프로모션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데 체험 마케팅, 체험 공간을 줘서 이제 체험 마케팅 한번 해보자. 일단 음, 판매 후 고객 관리, 판매 매장에 어떤 부분이 보완되기를 희망합니까? 남성 고객들은 판매 후에 계속적인 고객 관리를 희망한다.
기존 화장품 매장과 다른 개념의 장소가 필요합니까? 네? 다른 것을 원한다. 구매 시 광고를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냐? 좀 눈으로 보고 체험을 통해서 소비를 결정하는 경향이 증대되니까 광고보다는 매장에서 직접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는 쪽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0.5%. 화장품 구매 시 가장 얻고 싶은 정보는 뭐냐? 네, 다양한 정보를 얻는.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배적인 내용은 없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네, 마케팅 전략.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제 능동적인 참여 구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권유, 매장, 인터넷 세 가지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의 권유가 이제 38% 제일 많네요. 매장에서,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지금 한다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댓글 같은 거 보고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구매 부담 없이 스킨케어에 대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자유로운 화장품 및 향을 사용한다. 익스트림 스포츠 영상 및 주요 스포츠 경기를 상영을 한다. 체험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서 사이버 체험관을 운영하자. 다음에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사용 후기, 뭐 댓글 얘기도 좀,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를 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23의 공간을 활용을 해서 뭐 상기 마케팅 이를 관리하고 만남의 장소로 예, 이제 등의 그런 그 스포츠 공간인데 여기를 활용해 가지고 해보겠다. 부 상담도 받고 그런 공간이 아마 있나 보죠. 네. 이런 걸 이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23 이런 공간도 있고 커뮤니티 스포츠 스페이스 온오프라인을 통일을 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전략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화가 돼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 마케팅에서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죠. 회원 마케팅의 얘기가 아직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오프라인 통일을 시켜서 신규 이용 고객 만족도도 측정해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기존의 이용 고객을 위한 혜택도 계속 이제 할인권을 준다든가 뭐 이벤트 해서 재구매를 유도를 해보자 뭐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는 체험 마케팅이었죠. 체험 마케팅이었다면 이번부터는 이제 스포츠 마케팅으로 넘어와서 뭐 옛날 얘기입니다. 2006년도 뭐 독일 월드컵 뭐 이렇게 해서 해보자. 그때 뭐 이제 봉지 같은 거를 이제 쓰레기 봉투 같은 걸 나눠줄 때 거기에 응원 그런 걸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판촉물이라든가 광고물 그런 걸 이제 활용하자. 막대 풍선 뭐 이거 이제 스포츠랑 관련돼 있으니까 스포츠 행사 이런 거를 이제 이용을 하자 뭐 이런 얘기죠. 이제 스포츠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요 그 스포츠 행사들을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 아시안 게임, 뭐夏季올림픽 뭐 등등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적극 이제 이런 걸 활용을 해보자. 뭐 그런 검토인 것 같고요. 계절별 스포츠 행사, 뭐, 이런 거,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포츠, 등, 용평 스키장, 뭐, 콘서트, 뭐, 한여름에, 예, 스포츠 콘서트네요. 예. 뭐 이런 행사들을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것 같고,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예. 스포츠 스타를 이용을 해서 뭐 해보자.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거를 뭐 뽑아보는 겁니다. 이제 예. 지금은 현실하고는 조금 갭이 있습니다만 검토를 한다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찾아보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똑같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뭐 해보자 이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다 챙기는구나.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보용 포스터 및 스티커도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해보자. 스케이트보드나 스키 그런 데도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해서 보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감성 마케팅으로 들어오면, 지금 이제 이런 게 이제 사실 굉장히, 에, 바디 페인팅, 패션쇼, 오감 자극,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뭐 하여튼 이게, 예, 감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에, 광고를 하자는 거죠. 홍보, 광고. 마지막 이제 광고, 돈 내고서 이제 해보자. 아, 위에 것도 다 광고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광고를 우리가 이어나가자. 그래서 이제 쿨 스포츠맨 라이크라는 이제 컨셉으로 효과적으로 전달, 이제 광고 전략, 이런 거를 해보겠다는 거죠. 소비자에게 관심 있는 인물을 활용을 해서 제품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에, 지금 같으면은 이제 뭐, 손흥민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광고, 뭐 여기서는 뭐 박지성, 뭐 박찬호 이렇게 이런 사람들 했지만 지금의 이제 탑스타, 스포츠 탑스타를 섭외를 해가지고 손흥민 뭐 이런 사람들 해야 되겠죠. 네, 뭐 요새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SNS 스타도 있어요. 뭐 아프리카 TV라든가 이런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있을 것 같고, 예. 스포츠 스타니까 뭐 김연아라든가 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자들만 지금 거의 다 했네요. 여자용이 아니니까 이게 여자 모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빅 모델은 신뢰성, 그다음에 매력 두 가지 포인트로 잡고 전문성, 객관성, 네. 그다음에 이제 매력, 유사성, 친밀성, 애호 그런 거를 빅 모델로 잡자.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한테 관심 있는 인물을 활용하는데 제품의 이미지가 잘 전달되는 이제 스포츠 스타 그러니까 믿음도 좀 주고 매력도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하자. 이제 그 당시에는 박지성이가 제일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뢰성이 지금 주황색이고 매력이 파란색인데 두 가지가 겹친 사람은 최이섭도 겹쳤지만 이제 여기는 3점이고 여기는 4점을 좀 넘었네요. 그죠? 4점. 박지성이가 뽑힌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왠지 이렇게 토탈 스포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 하는 최종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마켓 이제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MS 변화 뭐 즉 뭐 SDP 컨셉 뭐 마케팅
리서치 디벨롭먼트 해서 쭉 이 우리가 이제 국내 스포츠 화장품 시장을 이렇게 선점을 하자 결론을 낸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리포트를 해서 주면서 할 일 다 한 거죠, 뭐, 그죠? 분석을 다 했으니까. 마케팅, 마케터는 이거,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검토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인 얘기들은. 여기 이제 소망 화장품에서 그 당시 소망 화장품에서 에, 전문 회사에 의뢰를 해서 결과 보고서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 그 사이트로 가면 우리 강의 카페 한번 가보도록. 네.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이 인터넷 이거에 대한 게 이제 조금 서툴러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13주차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그 수행 학습을 보게 되면 지금 주차별로 계획대로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13주차에 이제 오늘 리포트에 대한 부분 이제 다 마무리를 졌고요. 제가 조금 추가로 해드릴 부분은 이제 그 BM이라고 해서 브랜드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브랜드 매니저. 이 브랜드 매니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지금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는 그러한 그 회사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BM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M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화장품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취업 준비생, 업계 종사자 뭐 이런 사람들 화장품 브랜드가 이제 궁금한 분들 여러분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전문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브랜드 매니저는 자기 브랜드에 대한 오너십을 가져야 된다. 브랜드 운영 관리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브랜드 매니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게 되면 화장품 브랜드 매니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도 브랜드 매니저를 맡게 되면 이제 브랜드 전략, 상품 기획 개발, 디자인, 마케팅, 국내해 세일즈, CS, 소비자 그 컨설팅이라든가 무슨 이런 소비자에 대한 컴플레인 같은 거 관리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물류, 물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브랜드 매니저를 BM이라고 합니다. BM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마케팅에 대한 부분 쭉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